유품 정리사라든가 특수청소부 도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도전을 할 수 있고 적어도 이제 실패는 하지 않도록 직업에 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리자.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 직업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퍼스 대표 길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전에 올렸던 그런 유튜브 영상들은 그런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관공서라든가 뭐 지자체라든가 복지단체, 연구기관, 뭐 정치계 등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2021년 4월 달에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의 그런 업무 시간을 할애하기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소수의 인원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얘기들을 한 번에 대중적으로 좀 알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 올릴 영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이 직업 도전에 관한 영상이에요. 그런 유품 정리사라든가 특수 청소부라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직업에 대한 소개들이 언론 매체에서 자주 소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당 직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러한 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셔도 이런 유품 정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직업에 대한 도전을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품 정리사라든가 특수청소부 도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도전을 할 수 있고 적어도 이제 실패는 하지 않도록 이런 직업에 관련된 뭐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라든가 제반 업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댓글에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좀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또 꾸준하게 업로드를 할 생각이니까 유품 정리사라든가 특수청소부 도전에 이제 해당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품 정리 서비스가 무엇이냐? 고인의 사망 이후 유가족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유품을 정리를 한다라는 이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품 정리사들이 하는 일이 단순하게 그냥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유품에 대한 선별, 중요한 유품을 찾는 경우 아니면 유품에 대한 소각이라든가 중고 가정 가구의 매각 서비스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골집 정리라든가 뭐 요양병원 입소, 집 정리, 뭐 이민 정리,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가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특수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독사 현장, 뭐 자살 현장 같은 변사 사건 현장의 특수 청소 아니면은 강력 범죄 현장의 특수 청소, 뭐 쓰레기집 청소,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도 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고인 명의 자동차의 그런 보관이라든가 처분, 말소,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들도 유품 정리사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대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유품 정리 서비스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일단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 1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품 정리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품의 선별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매각, 폐기처럼 업무의 파트가 좀 상세하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유품의 선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재산적인 가치품들, 귀금속이라든가 현금, 통장, 도장, 부동산 계약서, 보험 증서 같은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품들을 이제 재산적인 가치품이라고 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정서적인 유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든가 다이어리라든가 뭐 유서라든가 고인의 좀 추억이 담겨 있는 요소들 이러한 유품들을 저희가 찾아서 또 정서적인 유품으로 구분을 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품의 소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인이 입고 있던 의류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고인이 애지중지했던 그런 물건들 이러한 유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각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유가족분들이 직접 유품 소각장으로 방문을 하셔서 직접 소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정상 어렵다 보면은 저희한테 대행을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유품을 소각을 진행을 하는 경우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품의 보관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해당 지자체에 3개월 동안 공고가 되게 되는데 그 기간 내에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재산적인 가치품이라든가 정서적인 유품들을 저희가 챙겨서 따로 보관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유가족 분들이 나타나시면은 저희가 그 유품을 전달을 해드리고 3개월 이후에 이제 공고가 내려가도 저희가 해당 유품들을 좀 더 보관을 해두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무연고 사망자의 그런 유품들을 저희가 평생 동안 보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폐기 처분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품의 매각이 있는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이 직접 먼저 의뢰를 하시게 되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유품 정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품의 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남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폐기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유품 정리를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지, 여기 있는 물건들을 전부 소각을 한다? 이런 행위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품 정리 업무 이외에 가끔씩 이제 이런 요양병원 입소의 집 정리라든가 시골집 정리 아니면 이민 정리 이런 의뢰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실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유품 정리처럼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골집 정리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골집에 있는 그런 집안의 물건 정리 이런 것들을 요청드린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민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하니까 이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전부 정리를 해달라, 저희한테 이제 이민 정리를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유품 정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청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게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극단적 선택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강력 범죄 현장 청소, 쓰레기집 청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 72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견되는 시신은 이제 고독사 하였다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이제 시신이 부패가 되다 보니까 분비물이라든가 부패액이 흘러내리게 되고, 시신이 부패된 현장에 대해서 오염 제거라든가 위생 처리 작업, 살균 소독 작업,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시신 부패 악취를 제거를 한 이후에 부동산의 매매라든가 다음 세입자의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이제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게 단순하게 집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고인이 돌아가신 위치에 있는 오염된 부분을 저희가 닦아내 가지고 작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신 부패 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안에 있는 그런 유품의 정리, 벽지와 장판의 제거, 청소라든가 살균 소독 작업, 탈취 작업, 이러한 작업들이 며칠 동안 진행이 돼야지만 시신 부패 악취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이외에도 고독사 현장 특수 청소를 진행할 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철거와 공사,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작업들도 포함이 돼야 돼요. 이제 고인이 만약에 문틀에 걸쳐서 사망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은 분비물이라든가 부패액이 그 문틀의 틈새에 다 스며 들어가게 되거든요. 고인이 벽 한쪽에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오염물들이 그 석고보드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또 그런 부패액들이 이제 장판을 지나서 콘크리트에 스며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석고보드 벽을 철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문틀을 철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콘크리트 바닥을 깨 부셔서 새로 그냥 다시 미장을 하는 그런 설비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분들이라든가 집주인분들이 현장에 아예 못 오시는 경우, 유가족분들이 현장에 못 오시는 경우, 저희가 아예 그냥 그런 고독사 현장의 투수청소 투입부터 시작을 해서 냄새를 없애고 인테리어의 복구까지 진행을 해서 부동산에 알려주는 그 작업까지 저희가 아예 다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극단적 선택 현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고독사 현장이랑 비슷하기는 해요. 특이사항이 무엇이 있냐면은, 자동차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수가 한 13,000명에서 14,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업체에 하루에 2번 정도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차량 연락이 온다라고 봤을 때에는 1년에 365일이니까 곱하기 2만 해도 730명, 결국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고 좀 이제 좀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력 범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 현장에 대한 청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청문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관할 내에서 이러한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됐으니까 강력 범죄 현장 청소를 진행을 해달라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고독사 현장 청소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벽지 장판을 제거를 한다든가 철거와 공사 아니면 인테리어 작업까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 현장 청소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비산되어 있는 그런 혈흔의 제거, 이제 파손되어 있는 물건의 폐기 처리, 살균 소독 작업이라든가 위생 처리 작업,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구조물을 철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집 같은 경우에는 저장 강박증이라든가 자기 방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너저분하게 이제 막 쓰레기들을 쌓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집을 좀 정리를 해주고 위생 처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레기집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집 같은 경우에는 일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품 정리 서비스 안에는 연락이 오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의 정리. 이 재산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유품 정리와 투수 청소와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유품 정리라든가 투수 청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진행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고인 명의에 대한 차량,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유가족 분들께서 상속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뭐 저당 같은 채무가 당연히 얽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제 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아니면 집주인 측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집을 뺐으니까 그럼 차량을 빼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유가족 분들은 차량을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상속 차량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짧게는 뭐 며칠, 길면은 뭐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저희가 보관을 하는 차도 있고요. 법정 상속 개시라고 해서 고인의 사망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 과정을 모두 마쳐야 되는데, 이제 유가족 간에 트러블이 좀 있는 집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분들이 고인 명의 자동차에 대해서 상속 받기가 굉장히 애매해져 가지고 6개월 이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초과되면은 최대 벌금 50만 원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도 6개월 이상 보관되어 있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가족분들이 벌금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이 모두 해결이 되면은 이제 고인 명의 차량에 이제 처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분에는 기본적으로 매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말소라든가 폐차, 수출,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은 차량의 잔존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인 명의 차량의 처분을 진행을 할 때는 법률이라든가 채무 관계를 모두 해결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속 차량을 보관을 할 때 단순하게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 분들께서 상속 해결을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실 때 변호사 분들이라든가 파산 간제인 분들,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이런 금융사와의 그런 연계, 연락을 통해서 이제 상속 문제라든가 그런 채무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면은 고인 명의 차량의 처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좀 이렇게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독사,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좀 집안의 오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건물주 분들하고 유가족 분들하고 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건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집안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 수준까지 작업을 원한다. 유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하고 청소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적당히 작업하고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분위기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들게 되는 그런 자료들, 뭐 현장 사진이라든가 작업 보고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문서들이 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소송 과정에 뭐 증인으로서 참석을 한다든가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골동품, 명품 감정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유가족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기 있는 물품 중에 골동품도 있고 명품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혹시 가치를 좀 판단을 해주고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판매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분들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고인의 유품 중에서 골동품이라든가 명품들을 감정을 진행을 하고 뭐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해결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그런 유품 정리 업무 자체가 이제 주금 산업과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장례 전문 기업과의 그런 서비스 연계들도 다양하게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왜 생겨났느냐?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됐고, 핵가족에서 1인 가구가 증가가 됐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유품 정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품 정리 업체 기준에서 이제 바라보자면은 이제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는 연령 불문, 청년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그리고 성별 분문,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고독사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의 보편화라든가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든가 이혼, 별거, 퇴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함께 어우러짐에 따라서 고인의 사망 이후 이제 유가족분들이 유품 정리를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유품 정리 업체에 의뢰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신이 많이 부패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이 직접 현장에 진입을 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대신 현장에 진입을 해서 이러한 투수 청소 작업을 진행을 해달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차량에 대한 문제들, 상속 과정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분들과의 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는 빠른 일상생활로서의 복귀가 필요한 상황인데 본인이 직접 다 일일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유품 정리 업체에 의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유품 정리 업체에 의뢰하는 수요들도 늘어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였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유품정리사 특수청소부 직업에 대한 전망과 자격, 현재 우리나라 유품정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